음악은 따로 돌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재즈 하면은 생각나는 몇몇 이름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두 이름이죠.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함께한 한 5년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해, 그게 이제 1960년인데요. 그 1960년에 앨범 하나를 갖고 그 앨범에 있는 두 곡과 먼저 스튜디오 버전으로 담겼던, 즉 라이브 버전 앨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먼 그랜츠, 그러니까 노먼 그랜츠 하면 재즈 레이블 버브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이고 그리고 공연 프로모터이기도 한데요. 재즈에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이름인데, 이 노먼 그랜츠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40년대 중반부터 주최해 오던 공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즈 앳 더 필하모닉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매년 개최해 왔는데 1960년도 재즈 앳 더 필하모닉을 노먼 그랜츠가 어떻게 기획을 하냐, 미국 국내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3주 동안 서유럽에서 유럽을 투어하는 그 공연 프로그램으로서 재즈 앳 더 필하모닉 1960년도를 기획을 하는데, 같이 투어를 도울 밴드들을 섭외를 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그리고 스탄 게츠 쿼텟, 동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아주 쟁쟁한 라인업으로 해서 1960년 봄에 3월 21일부터 서유럽을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개국을. 그 공연 유럽 투어 중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 더 정확히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60년도의 이 유럽 투어는 재즈 앳 더 필하모닉이라는 커다란 공연에 속해 있는 한 밴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이 1955년에 만나갖고 한 5년간의 동거를 끝내는 마지막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만났냐를 한번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1955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First Great Quintet이라고 하는데, 이 퀸텟을 꾸미게 되고 거기에 존 콜트레인이 테너 색소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한 5년 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재즈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밴드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즈가 가장 힘있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렇죠. 60년도에 이 둘이 함께, 이제 존 콜트레인이 너무 큰 거죠. 마일스 데이비스도 그 이후에 음악을 바꿔나가고 그 어떤 모멘텀이 되는 그 1960년도에, 벌써 59년도에 이미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앨범을 녹음하고 끝났는데, 60년도에 이 노먼 그랜츠의 제의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유럽 투어에 함께 하기로 하는데, 이제 존 콜트레인을 같이 하자 해서 마지막 연주 여행을 갔던 거죠. 이 공연 유럽 투어의 음원이 68년 만에 2018년에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많은 재즈 팬들을 설레이게 했던 앨범인데요. 그 앨범에서 두 곡, So What과 Round Midnight이라는 두 곡을 소개를 하고, 그 각 So What과 Round Midnight이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던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원본 스튜디오 녹음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CD가 이 CD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 and 존 콜트레인 The Final Tour, The Bootleg 시리즈 볼륨 6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보니까 뭐 파리, 코펜하겐, 스톡홀름, 뒤셀도르프 뭐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닌 것 중에 CD 4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CD에 담긴 연주는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음원들을 이제 모아서 CD 4장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첫 번째 곡인 So What을 두 번째 CD에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티볼리 홀에서의 라이브 연주로 14분 37초짜리 곡으로 소개를 하고, 같이 이제 링크에 달 곡은 그 전해인 59년 앨범 Kind of Blue에 있는 So What. 전에 우리 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선 멤버를 봐야 되는데, 1960년도에 유럽 투어를 떠날 때 당시에 멤버는 당연히 트럼펫은 마일스 데이비스고, 테너 색소폰은 존 콜트레인, 피아노는 윈튼 켈리,
베이스는 폴 챔버스, 그리고 드럼은 지미 컵. 이 리듬 섹션 윈튼 켈리, 폴 챔버스, 지미 컵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를 떠나서는 세 명이 또 트리오로 한참 활동을 하게 되는 세 친구고요.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 이렇게 엄청난 라인업으로 이 공연을 돌게 되는데, 네 곡의 소앗이 있는데 네 버전의 연주가 있는데, 두 번째 이제 CD에 있는 코펜하겐에서의 이 소앗은 14분 37초 동안 연주가 돼요. 원곡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좀 더 강렬한 템포로 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연주를 들어보면은 딱 특기해야 될 상황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존 콜트레인의 연주인데요. 처음에 노래가 시작되면은 원곡보다 되게 빠른 템포로 가게 되면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솔로가 쭉 한 4분 정도의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솔로로 싹 오버랩이 되는데, 이 존 콜트레인이 이 테너 색소폰 솔로를 4분 때부터 한 10분 때까지 6분간 불어 제끼는데, 이게 불어 제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중간에 막 불협화음까지 들어가고 약간 아방가르드함까지 넣어갖고 자기 맘대로 불어 제끼는데, 혼자 뇌피셜이지만 마일스 데이비스가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존 콜트레인의 강렬한 솔로를 듣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 양반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이제 그 우산 아래 있기에는 너무 커버린 거죠. 원래도 우산 밑에 있었을 때도 존 콜트레인이 연주하면 건들지 않았었죠. 그렇죠. 존 콜트레인에게 제발 입에서 뛰어라, 그래야지 네 연주가 끝난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 CD 라이너 노트에 보면은 약간 좀 재밌기도 하면서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얘기한 거예요. 콜트레인은 우리와 함께 가기로 했고 그렇게 결정했지만 그는 항상 불평했고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혼자였었다. 그 전에 카인드 오브 블루로 그 걸작을 녹음함으로써 이제 둘은 끝난 건데, 이 공연 한번 같이 돌자, 그리고 끝내자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이 약간 삐딱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삐딱함에 또 한 일가견하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약간 이렇게 푸념스럽게 걔 혼자 있고 계속 불평만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앨범 제목처럼 파이널 투어, 말 그대로 파이널 투어지. 존 콜트레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인 카인드 오브 블루를 녹음해 놓고 본인 개인 리더작으로서는 자이언트 스텝스 같은 앨범을 녹음하면서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완전히 구축해 나가는 이제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과의 마지막 공연에서는 마음대로 혼자 그냥 불어 제끼는, 그러면은 뭔가 좀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 간의 알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연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두 사람의 약간 관계 변화에서 오는 그런 긴장감이 오히려 같은 곡들 스튜디오 버전을 들을 때보다 더 뜨겁게 연주가 되어갖고 두 사람의 연주가 폭발하는 거를 이렇게 귀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아닌가,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이 앨범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약을 걸어놓고 받아들었을 때 아마 많은 팬들이 그랬을 텐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연주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것 같고, 저 역시 그랬는데, 이 앨범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 말고도 리듬 섹션, 윈튼 켈리와 폴 챔버스, 지미 컵의 연주가 너무 좋아서인데요. 59년도 이 소아의 원본 스튜디오 버전인 그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에서는 피아노가 빌 에반스거든요. 윈튼 켈리는 한 곡에만 참여를 했고, 이 소왓이란 곡에서, 그러니까 원곡 소왓은 느린 템포의 굉장히 미니멀한 연주였다면은 이 라이브에서의 소왓은 굉장히 뜨겁고, 그러니까 피아노로만 비교도 가능한 것 같아요. 두 곡을 연결해서 들으신다면은. 그러니까 되게 지적이고 감성적인 빌 에반스의 피아노가 원곡에 있었다면, 이 유럽 투어에서, 이 파이널 투어에서의 윈튼 켈리는 굉장히 뜨겁고, 이 두 피아노를 비교하는 것도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앨범 속에서 한 곡을 더 골랐는데요. 라운드 미드나잇을 골랐는데, 3월 21일 날 첫 공연할 때
파리 콘서트에서의 연주로 라운드 미드나잇을 골랐고 라운드 미드나잇에 존 콜트레인과 마일스 데이비스가 함께한 원한 그 스튜디오 버전은 1955년과 56년에 녹음돼 갖고 57년에 나온 앨범인데 그 앨범 제목이 Round About Midnight. 이거는 뭐 재즈 얘기하면은 뭐 그냥 첫 번째 꼽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곡인데, 근데 이게 델로니어스 몽크 해석이랑 오리지널, 그러니까 작곡가의 해석이랑 마일스 데이비스 해석이랑 많이 차이가 나요, 느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건 사실 마일스 데이비스 곡이라고 생각되지기도 해. 그렇죠. 정말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게 정말 맛있게 연주를 했거든. 그렇게 된 경위가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55년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당시에는 정규 밴드가 없었고 이제 마약에서 힘들어하다가 마약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올스타 밴드의 일원으로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올스타 멤버 중에는 원곡자인 델로니어스 몽크가 있었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이 라운드 미드나잇이란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버전이 너무나 훌륭한 연주여갖고 마일스 데이비스를 주목하고 있던 여러 음반사 중에 콜롬비아, 그 당시 가장 큰 음반사였던 콜롬비아 음반사의 조지 아베키언이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우리 콜롬비아랑 계약을 하자. 그럼 마일스 데이비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되는 순간인데 그 모먼텀이 됐던 곡이 이 라운드 미드나잇이었죠. 그래서 조지 아베키언이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계약 조건으로 걸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마약 문제 정리해라. 그리고 정규 밴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규 밴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선택한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존 콜트레인이었죠. 어떻게 말하면은 이 라운드 미드나잇이란 곡은 존 콜트레인의 그 퍼스트 그레이트 퀸텟을 만들게 한 어떤 원인이 된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밴드가 콜롬비아사랑 계약을 하고 첫 번째 내는 앨범이 이제 소개하는 라운드 About Midnight이란 앨범인데 원곡의 라운드 미드나잇을 들어보면 마일스 데이비스의 철저한 해석에 따른 굉장히 미니멀하고 조용하고 멋있어. 멋있는 멋있어. 근데 이 60년도 둘이 헤어지면서 했던 이 앨범에서 라운드 미드나잇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 곡만큼은 존 콜트레인이 그렇게 속된 말로 나대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곡에 충실하게 돼서 그 5년이란 세월 동안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녹음한 라운드 미드나잇과 헤어질 때의 라운드 미드나잇을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고요. 이제 이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이라는 이 두 거장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일스 데이비스는 같이 하는 멤버들한테 항상 그래 왔지만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에게는 특히나 더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운동장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아 하는 자유를 줬다면 존 콜트레인은 역으로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원래 없던 어떤 그런 뜨거움과 강렬함 이런 거를 선물함으로써 둘이 너무 달라서 잘 어울리는 그런 그 두 사람의 어떤 제일 뜨거운 현장이 이 앨범에 담겨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좀 이 두 곡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 거고요. 이 1960년도 재즈 앳 더 필하모닉 이 세 헤드라이너가 움직였던 공연에서 3월 28일에는 서독의 뒤셀도르프에서 방송 출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방송 출연을 하는데 까탈스러운 마일스 데이비스는 나는 연주 안 할게 하고 존 콜트레인, 윈튼 켈리, 폴 챔버스, 지미 콥 마일스 데이비스가 없는 이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하고 또 되게 희귀한 영상이 하나 남아서 유튜브에 있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마지막으로 링크를 달려고 하는데 스탄 게츠가 함께해요. 스탄 게츠는 자신의 쿼텟을 데리고 참여를 했는데 이 방송 출연에서 오톰 리브스, What's New 그리고 문라이트 인 버먼트라는 이 세 곡의 메들리를 방송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없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와 스탄 게츠가 함께해서 이 존 콜트레인과 스탄 게츠가 나란히 연주하는
한 곡에서 연주하는 아주 희귀한 영상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부록처럼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데, 오톰 리버스는 앞에 한 2분 정도를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윈튼 켈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렇게 오톰 리버스가 또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었나 싶게 연주를 하고요. 중간에 왓츠 뉴는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마지막 곡 문라인 버먼트는 스탄 게츠가,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 진귀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는 이런 푸티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미국의 재즈 뮤지션들이 유럽에 넘어와서 공연을 하면은 그게 항상 아주 화질 좋게, 음질 좋게 녹음이 돼서 이런 앨범도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진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존 콜트레인과 스탄 게츠도 부록으로 한번 달아서 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이 흑백 영상인데요. 요즘 보면 좀 촌스러운 느낌도 없잖아 드는데, 근데 오히려 또 진중한 맛이 정말 있죠. 그러니까 예. 재즈에 딱 맞는 영상 같아. 그러니까 그 구도가 정말 재밌어요. 난 존 콜트레인 얼굴 그렇게 가까이서 찍은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타이트샷 프로필로 네. 딱 찍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영상이. 그런 유럽 투어가 없었으면 이 당시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담긴 영상이 없거든요. 물론 So What이란 곡을 존 콜트레인이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할 때 요 즈음에 미국 방송에서 한 앨범도 또 그 영상도 좋은 영상이 있는데, 존 콜트레인,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왜 안 나왔나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스탄 게츠와 함께하는 그런, 또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또 음원으로 해서 여러 컴필레이션 앨범에 많이 남아있는 이 메들리 곡인데, 마지막으로 그것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